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근대 건축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가치가 있다고 분류한 건축물 100개 가운데 이미 20개가 재건축 사업 등으로 철거됐고 나머지도 보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립학교재단이 교육청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광주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합장 등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광주시의회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광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이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들이 차례로 철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임동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심 안에 드넓은 택지가 조성됐습니다. 사업 부지 안에 있던 아세아 극장 등 근대 건축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제수탈과 산업화의 역사를 안고 있는 전남 방직과 일심 방직도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002년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사 문화적 가치가 큰 근대 건축물 100곳이 선정됐지만 이 가운데 20곳이 시설물 재건축을 위해 차례로 철거됐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건축물은 2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5곳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언제 사라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002년에 실시한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는 전수조사를 빨리 실시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근대 건축물 기록 보존 사업을 시작해서 건물의 설계도나 도면 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 보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은 설계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철거됐습니다. 근대 건축물을 담당하는 광주시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역사 문화자원 보존과 품격 있는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담은 개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시 등록 문화재 제도가 신설된 만큼 역사적 가치가 큰 근대 건축물을 적극 발굴해서 시문화재로 등록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민간공항을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공항 경쟁력도 잃게 될 거라며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 문제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익주 시의원도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함께 맞물린 해법이었다며 민간공항만 먼저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남에서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한 90대가 숨지면서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오전 9시쯤 목포의 한 병원에서 독감 접종을 한 90대가 3시간 30분 뒤인 낮 12시 30분쯤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같은 병원에서 동일 제조 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204명은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고 밝히고 백신 접종이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가을비에 메말랐던 땅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다만 이 대기의 습한 기온 때문에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요. 나주의 가시거리 300m 안팎, 영광에서는 100m 안팎까지 좁혀졌고요. 무안공항에서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교통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도 짙지만 아직까지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전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 보이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점차 밀려오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 자릿수대로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에서 아무리 큰 비리가 발생해도 교육청은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습니다. 징계권을 사립학교 재단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광주시 교육청은 스쿨미투에 연루된 명진고 교사 16명에 대한 징계를 도연학원에 요청했습니다. 해임 7명과 정직 4명 등 중징계를 담은 교육청의 요청은 1명만 해임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변했고 교사들은 다시 명진고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쿨미투 이 문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법은 그렇게 판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지난해 시험 문제 유출로 해임 2명을 요청받은 고려고등학교 재단은 아직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비리와 관련해 사립학교 재단에 요청한 징계는 모두 98건. 이 가운데 60%가 넘는 63건의 수위가 원안보다 낮춰졌고 교육청의 요청대로 이뤄진 징계는 15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19건은 징계위원회조차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최종 징계 권한을 재단에 두고 있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징계 재심의 기구를 교육청에 두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 5월에 발의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차 재징계심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으로 가져온 안을 5월 달에 이제 발의를 했고요. 11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여서 11월 중으로 그동안 추진됐던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는 사학재단의 편에 섰던 일부 정치권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대 여당이 공적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조호섭 의원은 광주 송정역의 주차난이 빗나간 수요 예측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광주 송정역의 주말 이용객이 하루 평균 2만 5천여 명인데도 1만 7천여 명이 이용하는 오송역과 비교해 주차장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토부가 광주 송정역의 이용 수요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역사 전체 면적이나 대합실 면적도 이용객 수에 비해 너무 좁다며 국토부가 하루빨리 송정역 증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개발 조합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심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풍양 재개발 조합장 A씨와 전 조합 추진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대가로 C씨 등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히려 관련 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모 협력업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휴지 보관대 아래에 숨어있던 카메라를 여직원이 발견해 회사에 알린 겁니다. 문제가 공론화되자 업체 남직원 39살 A씨가 자신이 설치했다며 자백했고 경찰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집 앞에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여리여리 해갖고 도저히 회사 가기가 그렇다 하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경찰서로 가자. 그러고 이제 경찰서를 데려가고 진술을 시켰어요. 만에 하나. 그런 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유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해당 업체 여직원은 단 2명. 범행이 일어난 화장실은 성별이 분리되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업체는 법정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팀장 직원이 불법 촬영의 증거인 해당 카메라를 없애버리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제일 먼저 없애라 그랬다더만. 예를 들어 회사에 좀
뭐랄까 피해가 가고 겁이 나서 그냥 없애라고 그렇게 말을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 업체 측은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카메라가 발견되니까 아니 안 한다니까. 당당 안 한다고 팀장님이 이제 카메라는 버려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고요. 일단 거부하겠습니다. 여기 일당으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전국의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전남 지역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의 한 대형 병원 탈의실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지역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죠. 이 관련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도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 덤프 차량들이 오가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공사 현장 바로 옆 건물 상인 20여 명이 시공업체에 소음과 분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건설 현장 주변 상가 피해 상해 보상하라! 무슨 소리냐? 피해 상가에 가봤습니다. 공사 현장 방음벽과 불과 3m 정도의 거리를 둔 상가 앞. 보행로가 심하게 뒤틀렸고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파편들로 보도블럭 일부는 깨져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공사 진동으로 창 유리가 깨졌다고도 주장합니다.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해서 손님하고 상담조차도 어려웠었고요. 분진 때문에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어서 지금은. 최근 시공업체가 피해 상가 10곳에 제시한 보상액은 150만 원 수준. 상인들은 2년 넘게 이어진 피해와 공사가 아직 20개월이 남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상액이 턱없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일부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중재 합의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가게 입구가 막아지는 상황인데 그런 피해 보는 부분에 하며 모든 부분의 금액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중흥은 저희한테 현재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측은 MBC 취재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목포에서만 최근 3개월 동안 62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의 농업인들이 융복합 산업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2년 동안 융복합 농업인을 500농가로까지 확대 육성할 계획인데요. 위기에 처한 전남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12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새싹삼 재배 농원. 대기업을 퇴직한 뒤 지난 2012년 귀농한 황재익 대표는 연간 2톤가량의 새싹삼을 생산하면서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한 귀농인입니다. 이제 연 매출액만도 3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새싹삼 재가공 시설을 갖춰 분말, 인삼차 등 가공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소비자가 찾아오는 농장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융복합 산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귀농해서 1차 산업에만 생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수익성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제조 가공이라든가 또는 체험활동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황 대표와 같은 농촌 융복합 산업인은 지난달 말 기준 298명입니다. 전남도는 농촌 융복합 산업이 도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9월 말 현재 298개소가 선정하 있으며 금년 말까지 300개소를 선정하고 아울러 2021년까지 400개소, 22년까지 500개소를 선정하여 농촌 융복합인을 적극 선정 홍보할 계획입니다. 수입 농산물과 기후 위기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전남의 농산업. 전남 농업인들의 융복합 산업화 시도가 중장기적으로 전남 농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자양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맛의 도시 목포에서 목포를 대표하는 간편 음식들을 선보입니다. 새우칩 등 목포의 상징을 담은 간편 음식 3종 세트가 다음 달 처음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반 전 수제 간식업체를 창업한 정현정 씨. 김을 넣은 반죽에 마른 새우를 얹어 둥글고 얇은 스낵을 구워냅니다. 모양도 맛도 일품인 막김 새우칩으로 조만간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워낙에 목포 음식이 원래 맛있다는 걸로 소문이 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목포에 딱 와서 먹기만 하지 마땅히 사갈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목포시가 요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개발한 간편 음식은 3가지. 막김 새우칩과 비파 다쿠아즈, 목화 솜빵으로 모두 목포를 상징하는 재료를 활용했습니다. 공고를 통해 제과점과 카페 등 기존 창업자들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10여 명을 대상으로 레시피 전수를 마쳤습니다. 상품화 교육이 끝나면 가격을 정해 다음 달 소비자들을 찾아가며 목포시는 맞춤형 컨설팅과 간편 음식 홍보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섭니다. 우리 목포 시민들 누구나 판매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기술 전수 교육도 하고 또 상품에 대한 관광 마케팅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간편 음식 3종 세트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내년에도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한 추가 간편 음식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신안군 증도면에 사색하며 쉬어갈 수 있는 기적의 순례길이 조성됐습니다. 국내외 작가 10명이 자연과 어울리는 예술 건축물과 공공미술 작품 12점을 설치해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색하며 걷는 순례 여행,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적의 순례길이 조성이 됐다고요? 네. 어디부터 출발하면 될까요? 네,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대기점도부터 가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증도에 딸린 작은 섬인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학도, 진섬이 있습니다. 하루 2번 썰물 때 드러나는 바닷길을 노둑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둑길을 통해 썰물 때 길이 열리면 들어가고 또 밀물 때는 다시 섬으로 변해서 기적의 순례길이라 부릅니다. 12km 되는 여정에서 12개의 작은 예배당과 또 아름다운 조각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내외 작가 10명이 참여해 작품마다 건강, 생각, 그리움, 그리고 생명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습니다. 네, 예배당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교인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없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누구든지 조용히 기도하면서 또 명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한두 명 정도 들어가면 적당할 정도로 아주 작고 아담하고요. 겉에서 보기에도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 넘치고 아름다운데요. 네. 거기에 각 예배당마다 둘러보고 또 머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순례길을 떠날 때 미리 알고 가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배당의 생김새를 잘 보시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배당에 들어선 땅 중에는 주민들의 땅, 개인 땅도 있었는데요. 그냥 뒀다간 아무도 찾지 않는 무인도가 되겠다 싶은 위기의식으로 네. 주민들이 흔쾌히 땅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예술가들은 땅 주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기르는 염소를 조각해 조각상을 세운다거나 그리고 또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예배당에 창을 내는 등의 작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알고 가시면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되겠죠? 네, 이 외에도 이 섬에서 숙박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배편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되나요? 소기점도의 마을 기업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와 민박집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숙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둑길이 잠기는 시간대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요. 네. 앞에도 송공 선착장과 그리고 또 지도읍 송도 선착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물과 썰물대를 미리 검색해서 다녀보면 더욱 알찬 여행이 되겠죠. 주말 이렇게 신안 기적의 순례길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편안함 그리고 힐링이 되는 시간 만들어 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수정 여행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의 흔적이 보존된 전일빌딩 이사호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숨은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계절별로 숨은 관광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올 가을에는 전일빌딩 이사호를 비롯해 서울 홍제유연과 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 등 전국에서 7곳을 숨은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청정, 힐링 여행으로 각광받으면서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한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됐던 9월 한 달 동안 중단됐지만 지금까지 참여한 체험객과 예약 인원은 1,0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풍 구경 가기 좋은 계절, 등산하다 과태료 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자원공원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음주 산행이나 불법 주차, 샛길 출입, 야간 산행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음주 산행의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화순 남산공원 국화 동산을 보려면 사전에 예약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축제도 취소된 만큼 방문객도 수를 제한한 건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4번 입장할 수 있고요. 거리 두기를 위해 단체 관광이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은 제한됩니다. 화순군민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 초청작으로 5.18을 다룬 영화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저항을 큰 주제로 광주 민주항쟁과 부마항쟁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5.18을 최초로 다뤘지만 상영 불가 판정을 받은 황무지의 5월 고해가 31년 만에 개봉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 5월, 또 가해자의 5월을 연작으로 구성해 역사적 비극을 알립니다. 개봉일은 10월 28일입니다. 광주 MBC 5.18 다큐 5월행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5월행은 지난 5월 방송된 특집 다큐멘터리로 배우 김의성과 방송인 표창원, 역사학자 심용환이 각각 광주와 서울,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항쟁의 기록을 살피는데요.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서로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며 시공간을 연결합니다. 오랜만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메말랐던 땅이 촉촉하게 젖었죠. 지면의 습한 기온 때문에 오늘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나주의 가시거리 300m 안팎 보이고 있고요. 영광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진 상태입니다. 또 무안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교통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은 데다 아직까지도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비가 내린 어제를 기점으로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9도 보이겠는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 자릿수대로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9도 예상되고요. 진도에서는 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긴 하겠지만 점차 올라서 다음 주면 다시 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